안녕하세요. 이렇다 20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희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찬희쌤입니다. 예, 그리고 오랜만에 뵙죠. 시간이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시간이님 나오셨을 때 코로나가 다시 대유행할 거라고 조심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때 1,000명 막 그런데 네. 지금 또 한참 또 한 400명대로 누그러졌어요. 그렇죠. 근데 또 그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2,000명대로 3월 지나면 2,000명대로 또 다시 재유행될 가능성이 그래요? 있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되게 지금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정부에서도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지난주에는 대학병원에서도 감염이 있었죠. 한번 H대 대학병원에서 그런 그러니까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너무 부러워요. 제로 선언하고 우리도 초기에 막 그랬었어야 되는데 이 전 세계 정치가 백신 정치 같아요. 뉴질랜드가 방역에 성공해서 네. 노동당이 압도적인 선거 승리를 거뒀어요. 총선 승리가. 네. 그러니까 야 이거는 뭐 전 세계가 방역 정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역당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백신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급이 돼서 네. 우리나라 경우에 이제 주한 미군부터 먼저 맞기 시작하던데 그건 이제 자기들 미국에서 받은 거니까 네. 우리나라도 이제 3월 달부터는 이제 백신 접종을 할 것 같고 네. 순서대로 이제 맞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알파주하고 방송할 때 보니까 독일하고 미국이 함께 네. 개발한 뭐 이거 네네네. 이게 인기가 좋다고 그러는데 빠땡땡. 우리나라는 그거 좀 안 들어오는데 네.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또는 뭐 또 뭐죠? 모더나 이런 것도 좀 들어오겠죠. 코백스, 포백스, 코백스 좀 말이 많지만 네. 어쨌건 뭐 차질 없이 공급되면 언젠가 우리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선생님 그거 들어오면 이제 일반 사람들께 뭔가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문별로. 네. 선생님 그럼 맞으실 거예요? 저는 맞을 것 같은데 네. 약간 불안감이 있지만 네네. 한국이 백신이 늦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다 점검을 해주고 뭐 부작용도 발생하면 다 이렇게 미리 보도 리포트가 되니까 네네. 뒤로 받는 게 약간 또 이렇게 좀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지만 백신은 우리가 선택을 못한다는 거니까 뭐 뭘 맞을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선택을 못하게 돼 있다. 예. 그러면 그 전까지는 잘 버텨야 되겠네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예. 또 이제 코로나는 코로나고 우리가 항상 문을 열면서 이렇다 이제 시작할 때 오프닝 할 때 코로나를 점검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오늘 시간이님이 가져온 주제가 노동 없는 노동자의 사회거든요. 어렵다. 이거 예전 우리 아렌트 방송했을 때 다시 한번 그러니까요. 해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걸 가지고 오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2달 전에 아렌트 하신다 그러면서 노동개념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제 드디어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아렌트 노동개념 하시려는 거죠? 네. 네. 이거 괜히 한다고 그랬다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좀. 근데 이제 오늘 아렌트 노동 개념 중심으로 얘기하겠지만 저는 좀 이제 이게 태도가 좀 학자적 태도는 아닌데 아렌트가 뭐라 그랬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서 노동의 종말 시대, 뭐 노동과 소득의 탈동조화 시대 여기서 이제 노동이 과연 무엇일까? 이제 분명히 현재의 노동 개념은 수정이 돼야 될 텐데, 근데 그 수정과 더불어 수정을 할 때 아렌트가 어떤 단서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렌트 사상 소개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공감하거나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리고 뭐 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해를 했는지 오해를 했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만 한정해서 좀 짧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그다음에 이제 아직도 자신은 없는데 끝부분에서는 제 관심사가 기본소득과 아렌트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견광부회 뭐 자의적인 해석 이렇게 뺏게는 뭐 안 되겠지만 어쨌든 뭐 아직 연구하는 단계예요. 그렇지만 그 두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좀 끝부분에 짧게나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이제 얘기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두 분께 좀 질문을 하나 더 던질게요. 대답 잘해야 되는데. 장학 퀴즈인가요? 예, 뭐 장학 퀴즈죠. 노동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선생님 뭐예요? 축복이냐 저주냐? 네. 저는 이게 젊었을 때 뭐
시간님도 그렇게 좀 젊었을 때 제가 막스주의자였거든요. 아, 네. 막스의 유명한 책 독일 이데올로기를 딱 보면 네. 노동이 인간의 유적 본질이라고 나오거든요. 아하. 그런데 임금 노동은 그것이 전도된 형태. 다시 말하자면 노동의 소외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젊었을 때 막스주의였던 사람이 노동이란 말 들으면 노동은 유적 본질이니까 좋은 거고 임금 노동은 노동의 소외니까 나쁜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노동을 말하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건데 답이 되나요? 이게 정확히? 저는 저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저는 임노동은 저주요, 어. 자활노동은 어. 축복이다. 아. 이게 자활노동이라 우리가 먹고 자고 싸고만 하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고 뭐 아니면 취미 뭐 꽃을 기르든가 그럼 넓은 의미? 예, 넓은 의미에 내가 그냥 임노동이 아닌 또 돈의 가치로 주어지는 게 아닌 그런 노동들 있잖아요. 맞아요. 자발적 자활노동. 맞아. 예, 그거는 축복이다. 이렇게. 네, 아렌트하고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야 뭐 아이고야. 네네. 그렇군요. 우리는 오렌트로 하죠 뭐 오렌트. 네. 예. 그 노동이라는 말 자체가 워낙 그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모든 게 그랬겠지만 역사적으로 이제 다르게 규정되어 왔는데 특히나 주목할 만한 현상은 이제 근대에서는 인간의 거의 모든 활동을 다 노동이라고 부르잖아요. 뭐 정신 노동도 그러니까 뭐 교수도 노동자라고 그러고 뭐 다 노동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논의에 앞서 가지고 미리 조금 그 양해의 말씀이라고 할까 전제해 둘 것이 노동 개념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이 이제 아렌트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인데 1958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꽤 오래됐죠, 사실은. 58년 개띠 때. 예, 근데 기억하시는군요. 그 논의되는 이야기가 여기서 인간의 조건에서 논의되는 이야기가 또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또 또 심도도 깊어서 원고 작성하느라고 좀 애를 먹었어요. 이 인간의 조건 저도 읽어야 되는데 제 대학교 때 아주 유명했던 선배가 최모라는 선배예요. 이름이 외자인데 그분이 날 보라고 PDF 문서를 인간의 조건으로 나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일부러 읽으려고 컴퓨터 바탕화면에다 뒀어. 왜 자꾸 환기하려고. 몇 페이지 읽다가 또 딴 거 하고 몇 페이지 읽다가 결국 다 못 읽었는데 그래서 제가 잘 몰라요 아렌트. 근데 뭔가 심오한 얘기가 많을 텐데 그걸 과연 방송에서 잘 우리가 시관이님이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요. 이게 무겁고 심오한 얘기도 좀 단순하고 명쾌하게 굉장히 어렵긴 하죠. 예. 따뜻하면서도 차가운 색깔을 주세요. 뭐 이런 좀 약간 좀 어려운 주문이긴 하지만 재밌게 정리를 해 주시리라 믿고 계속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드리니까 그 위안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부담이 되는데 팍팍 씹는 거죠 뭐. 하여튼 그 뭐 아렌트 얘기하지만 아렌트 소개가 많지만 제 얘기도 이제 덧붙여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질문이 많은데요. 네, 또 질문 있어요, 저희한테? 또 질문이 있습니다. 또 질문. 철학자는 저렇게 자꾸 질문을 해. 진짜. 네, 사실 철학자는 답을 내지를 못하고 자꾸 묻기만 해서 좀 문제긴 한데 그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자, 답은 너무 황당해요. 앞에 이렇게 무슨 선물꾸러미 있으니까 이런 거 받으면서 사는 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누면서 선생님이 저를 주실 거니까 어쨌거나 나누면서 사는 게 선생님. 받는 것도 좋은 삶인 것 같아. 받는 것도 그렇죠. 미안합니다. 속물적인 얘기를 해서. 이제부터 정색 모드로 들어갑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아렌트는 인간은 없는 곳에서 와서 없는 곳으로 돌아가는 사멸적 존재다. 공술의 공수거. 없는 것이라는 건 노회어. 지상에 없었잖아요. 노회어에서 와서 우리가 또 노회어로 간다. 이런 사멸적 존재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지에 대한 이제 아렌트 얘기를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은 뭘까? 그거는 존재할 가치가 있고 어느 정도 영속성을 지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그렇죠. 뭐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잖아요. 이름을 남기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어려운 말도 금방 이해하시는군요. 그 인간의 잠재적 위대성은 작업, 행위, 언어의 능력을 가진다는 점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보면 알지만 노동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멸적인 행위 업적과
네. 사라지지 않을 흔적을 뒤에 남길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개별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인간은 불면성을 얻을 수 있다. 좀 심오하죠.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는 못 불멸성을 얻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 불멸성이 우리가 있겠어요, 이래갖고. 아니 근데 선생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이렇다를 만들었잖아요, 책으로. 우린 죽어도 이렇다 책은 남는다. 이렇다 음악 이것도 음성도 남잖아. 예, 그럼요. 그러니까 우린 이미 사멸적 그러네. 존재이기는 하나 남겼어 뭔가를. 이분은 아렌트 벌써도 이해했는데. 방송 그만 접죠. 뭐 마돈나님은 뭐 금방 다 이해. 야. 네. 근데 우리가 좀 특이하게 볼 것은 이제 아렌트가 네. 영원성하고 네. 불멸성을 이제 구분하는데요. 영원성과 불멸성. 네, 영원성을 영어로 하면 eternity. 그다음에 불멸성은 immortality.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발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immortality 이렇게. 영어는 immortality. 인토네이션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immortality. immortality. 예. 맞습니까? 네. 그 깨알같이 그 작은 순간에도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는 사람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토네이션이 중요해요. 인토네이션만 잘하면요 다 알아들어요. 예. 여러분 윤여정 선생님 보세요.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인토네이션이 좋으니까 맞아. 통하잖아. 예. 네. 사실 이 얘기가 더 필요하실지도 모르겠네요. 들으시는 분들은. 예. 어쨌든. 근데 그러면 이 영원성과 불멸성을 구분한다고 했을 때 양자를 구분하는 경계는 뭐냐. 네. 그러니까 뭔가 영속하고 지속한다는 뜻일 텐데 영속하고 지속하는 방법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영원성과 불멸성이. 즉 그 영원성이라는 거는 현실을 초월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불멸성은 이 세계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영원성이라는 거는 철학자가 추구하는 영원한 진리의 세계 혹은 종교에서 말하는 초월적 신의 영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라톤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영원성이군요. 뭐 이데아 이데아 뭐 같은 이런 거? 뭐 이념 이런 것들이 이제 영원성 영역이죠. 근데 불멸성은 예를 들어서 전태일의 삶이 남겨놓은 흔적과 같은 것.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영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흔적이 사라질 수는 있겠죠. 전태일 정신이 뭐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뭐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많은 시간이 흐르면. 그러나 그러니까 완전 불멸성은 아니더라도 이제 잠재적 불멸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삶이라는 것을 아렌트는 잠재적 불멸성을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영원성이 아니고 잠재적 불멸성이 최고의 삶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최고의 삶의 잠재적 불멸성, 이 어떤 게 가장 잠재적 불멸성이 강한 걸까요?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좀 돌려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아렌트 이론의 그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은 아모르 문디라는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가 유행했습니다. 이건 라틴어죠? 네, 아모르 문디. 아모르 문디 하니까 이거 이제 경상도 사투리. 문디, 아모르 문디 이거네. 아모르 문디라는 건 그 세계 사랑이라는 뜻인데 내포적으로는 뭐 인간 사랑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렌트한테 전부는 이 세계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렌트 철학했잖아요. 네. 철학자들은 영원한 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영원성을. 근데 그거에 대한 거부죠. 이 사람은. 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다고 이 속에서 들어가는 인간만 나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초월한다는 것은 그것을 깨닫거나 체험한 극소수의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구체적인 삶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렌트는 이것을 자기 관심 영역 밖으로 배제해버립니다. 네, 그 영원성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보든지 이 세계를 초월한다, 벗어난다, 떠난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굉장히 그러면 이분은 되게 실존적이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그래도 철학자들 저는 철학은 잘 모르지만 이제 요즘 들어서도 뭐 양자역학 얘기도 나오고 또 영적인 영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배제한다는 거잖아요. 영원성은 좀 영성이랑 추구하지 비슷하지 않나요? 않는다. 아니 영성과 또 영원성도 또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제가 길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영원성과 불멸성을 이 사람이 나눈다. 그것은 영원성이라는 것은 이 양반이 이제 자기 철학자 아니라고 계속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그 영원성이라는 것이 초월성과 관련돼 있고 초월성이라는 건 이 세계를 떠난다는 거다. 그건 뭐 나한테는 의미가 없다. 여기서 이 세계에서 살아 숨쉬는 인간이 나한테 관심이지. 근데
이 살아 숨쉬는 인간, 이 세계에서 존재하는 인간이 영속할 수 있는 것은 불멸성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개념적인 구분을 알겠습니다. 하는 거죠. 예. 예. 포인트가 딱 나오네요. 그러면 저도 이제 이해가 음. 뭐 되면서도 또 이제 그 이야기들이 좀 이해가 되지만 또 아주 쉽지는 않아요. 좀 잘 풀어서 좀 아까 뭐 듣기 쉽게. 아까 이름을 남긴다고 다 설명하셨잖아. 그거 아닌가요? 그건 제 식이고 이제 그래서? 우리 시관이님 시관이님이? 방식으로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조금 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마돈나님 식으로다가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요? 조용필 그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자, 저희 차인쌤 한 곡 좀 부탁드려요. 한때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는데. 저기 노래방 마무리 곡이에요 이게. 구름인가 눈인가 저 높은 그 킬리만자로 그 노래죠? 네 맞습니다. 저분은 노래도 잘 부르시네. 아니 워낙 네. 시간이님 모르셨어요? 네. 막 노래 유튜브에 올리고 이랬었어요. 아, 그래요? 한때 꿈이 또 이게 제가 음악 사실 가수 DJ. 뭐 이런 거 네. DJ 이런 좀 꿈이었어요. 이게 사실 저는 제가 미술은 젬병인데 근데 거의 연예인이 됐었어야 음악은 되는 좋아요. 사람. 네네. 이것도 질 수가 없네. 네. 저도 고등학교 때 그 네. 분식점 DJ도 하고 아하. 분식점 DJ 하셨어요? 그 박원웅 뭐 이런 사람들이 저 구경도 박원웅. 왔었어요. 아하. 웬일이야? 그 분식점 이름 뭐예요? 그때 그 길로 선생님. 나갈 걸 또 나갔어야 돼. 광화문 또 또뭐 핑크 플로이드, 레드 제플린 막 이렇게 틀고 그러셨겠네. 그렇죠. 아니, 머리 좀 그때 길르시지 않았어요? 약간 어깨 아니, 길이? 고등학생이라도 못 그랬는데 그래요? 내 앞뒤로도 고등학생인데 걔네들은 머리 다 기르고 네. 심지어 동거도 하고 그러더라고. 나 네. 너무 아니 무서웠어. 고등학생이 DJ를 했단 말이야? 예. 제가 머리 자유라 세대고요. 네네네. 이분은 약간 전세대라서 전세대라서? 머리를 어머, 못 어머. 길렀습니다. 길렀죠. 네. 아유, 음. 네, 아니 그 참 DJ가 있는 분식점은 딱 이름만 얘기하면 그 시절에 그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떡볶이집 그 떡볶이집 이름이 다 뭐예요? 박스가 있었어요. 또또하라니까요. DJ 근데 박스. 또또와? 또또와. 그 또또와. 또 광화문 저쪽에 하얀 집도 있고 그랬었는데 하얀집 강동에 있습니다. 지금 이사 네. 갔어요? 강동에 그리고 송파에는 또 허리케인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DJ의 다시.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다시 아모르 문디로. 다시 앞으로 좀 아모르 돌아갈게요. 문디 이거로 갑시다. 네네. 자,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를 언급하신 이유가 뭔가요? 네. 이제 뭐 작곡의 김희갑, 네, 그다음에 그 조용필은 뭐 재론할 필요가 없겠죠. 뭐. 근데 네. 또 이게 이제 양인자 시인, 네. 사실 김희갑 씨하고 양인자 씨는 부부죠. 부부인데, 네. 그 시인의 가사가 돋보이는 노래인데요. 가사 중에 그런 게 나와요.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를 마라. 왜 그렇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맞아요. 그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를 왜 그렇게 마라. 가지고 이상해? 네. 그런가요? 어쨌건 되게 비슷합니다. 확인을 안 했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는 없잖아.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우리 이렇다 방송 마- 사상 맞아 노래 하세요. 이렇게 내가 길게 부르는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네, 이런 구절이 아, 있습니다. 네. 요거 흔적 맞네, 흔적. 아, 네. 그죠. 이 노래를 잘 들어보면 네. 이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의 삶이 지니는 무상성과 더불어서 네. 자기가 산 흔적을 남기려는 분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흔적을 남기려고 애쓰는지는 물을 수도 없고 묻지도 말라는 거죠. 아르트는 이거랑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인간은 흔적을 남기려 하는가? 네.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허락된 유일한 불멸의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그러면 흔적을 남기려는 걸까요? 그거는 다음 세대 내가 아닐까요? 죽은 다음 세대. 다음에도 살아갈 사람들한테 남기려고 하는 거고, 어디에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가? 내가 죽은 다음에도 지속될 이 세계에 남기려고 합니다. 아렌트는 이것을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죽어야만 하는 존재인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조건, 인간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양인자 씨는 이렇게 답했던 것 같아. 아는 이 없으면 또 어떠리. 그건 그것마저 초월한 거. 흔적을 남기는 거. 그러니까, 이유를 묻지 마라. 내가 종말합시다. 완전히 네. 오늘.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아렌트는 단순한 자유주의자만은 아니고요. 그래서 공화주의자인 거죠. 공적 영역을 통해 가지고 그 공동체에다가 흔적을 남기는 거. 아는 이 또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아는 이가 있어야 되는 아는 이가 있어야 되는 그쪽에서 거구나. 기억해 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좀 들어보니까 이제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이 무엇인지 해명을 하려는 거고 결국 그것은 뭐 이 세계에서
인간이 즉 살아가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어떤 전제. 그게 결국 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즉 모틀 죽을 운명의 존재인데 이런 모틀한 인간이 유한한 삶을 넘어서서 이 세계에서 자신이 뭔가 영속할 수 있는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불멸성, 네. 이모텔러티, 잠재적 불멸성이 아니냐 뭐 이런 걸 추구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렇게 잠재적 불멸을 추구하는 인간의 삶이 가장 최고의 삶이다. 뭐 대충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correct. 예. 잘 정리했나요? 예. 네. 그 말이에요. 생각하면 나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이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이 불멸성 추구하는 상당히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냐. 아까 뭐 우리가 좀 뭐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이렇다 얘기는 했지만 좀 자꾸 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네가 도대체 뭐 어떤 불멸한 걸 남기고 있느냐 그럴 때 뭐 이렇다도 한 50년 100년 지나면 다 썩은 못 늘어지는 걸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좀 자탄이 드네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아까부터 뭐 작업, 뭐 활동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노동이 자꾸 빠지잖아요. 네. 그럼 노동을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서 뭐 작업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빠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노동이라는 게 제가 아까 그 막스의 유적 본질 얘기할 때는 뭐 자신의 의도대로 자연을 개조하는 행위고 또 그런 행동에서 노동을 통해서 세계를 바꾸면서 또 자신도 바뀌어간다. 막스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네. 그럼 노동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다시 말하면 노동은 세계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네. 노동에 의한 산물, 즉 노동 생산물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간이 남기는 세상의 흔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굳이 아렌트가 노동을 자꾸 빼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막스와 아렌트의 그 노동 개념을 비교하고 누구의 설명이 더 타당한지를 깊이 있게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잘 쓴 글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 그 펠로우십으로 선정되신 서원주 선생이라고 계세요. 예. 서울대 박사과정 계신 분인데 예. 이분이 그 작년에 시대와 철학이라는 등재지에 예. 노동 개념의 무세계성에 대하여라는 것을 발표하셨는데 아하. 이거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는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어디 가서 보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 파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그 시대와 철학은 그 이 시대와 철학이라는 그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네. 모든 논문을 다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철학, 이는 영어의 이.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전자 뭐 이런 뜻으로 이를 네, 하는 네, 거겠죠. 네. 그래서 이 시대의 철학이라는 데 들어가시면 네. 뭐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원조 선생님이 우리 이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펠로우십이라고요. 네. 펠로우십 제도는 1년 동안 이 뭐 지금 연구하시는 보통 이제 석사나 박사과정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연구하시는 젊은 연구자들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예요. 이제 선정이 되시면 금전적 지원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연구소에 직접 모셔서 네. 작업 중인 연구를 소개를 자기가 발표하게 하고 그거를 또 우리 연구원들이 붙어갖고 이렇게 인풋, 아웃풋 뭐 조언들을 쫙 해서 이거를 쉐이핑해가는 거예요. 함께 뭔가를 연구를 같이 하고 연구의 결과를 얻어나가려는 정말 제가 생각해서 우리 연구소의 어떤 펠로우십이긴 하지만 정말 훌륭한 제도다. 너무 좋네요. 네, 지금까지 3회를 했거든요. 공동 작업이나 다름이 없는 네. 1회 때는 지리학을 하신 분이었고요. 네네. 2회 때는 사회학을 하신 분이었고 네네. 이번에 이제 아까 서원주님이 철학을 하신 분이에요. 네네. 금전 지원도 되죠. 그죠. 금전 지원. 연간 300만 원 지원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번이 사회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막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니까 자세한 거는 홈페이지 인터넷에 쳐보시면 대한 펠로우십 꼭 좀 지원을 해주시면 그중에서 1명 또는 2명 이렇게 추천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저희가 1년 동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 경제와 정치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냥 금전 지원뿐만 아니라 차인 쌤이 설명하신 대로 이 기존의 이제 연구원들이 피드백도 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일까요? 그분들이 펠로우십 끝내면서 박사 학위 논문을 다 쓰셨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저희하고 함께 쓴 셈이죠 어떻게 보면. 네네. 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제 얘기는 부차적인 얘기가 자꾸 되는 자꾸 옆길로 빠지는데. 우리가 오늘 왜 이러죠? 왜 자꾸 딴 길로 가죠? 네, 우리가 네. 설인 것 같아요. 원래 네. 복잡한 얘기는 좀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서로? 아, 그건 아니고요. 하나냈어 일단. 이 주제 자체가 우리가 네. 여러 가지를 뭔가 이렇게 맞아요. 가지치기해서 하고 싶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럼 영원성 했고 불면성 했고 네, 노동 얘기 좀 해봅시다. 노동. 네. 그
이제 이미 한 얘기지만 다시 한 번만 요거를 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렌트는 인간을 활동하는 존재, 생각하는 존재 이 두 측면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삶을 활동적 삶과 정신적 삶으로 나누어서 규명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서는 이 중에서 활동적 삶을 다루고요. 그 생각, 즉 정신적 삶은 정신의 삶이라는 책에서 다룹니다. 근데 이제 활동적 삶은 노동, 작업, 행위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요. 정신의 삶은 사유, 의지, 판단으로 분류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거는 이 중에서 활동적 삶 중에서도 주로 노동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작업하고 행위를 안 얘기할 수는 없어요. 서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번역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 노동이라고 하는 건 레이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럼 작업이 워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위는 액션. 액션. 그럼 애초부터 이분은 그냥 레이버하고 워크이 분리가 돼 있네요. 완전히. 그렇죠. 현실 세계에서 이거 막 혼용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지금 그 네. 구분이 없어졌죠. 네, 뭐 노동당 그러면 어디는 워커스 파티고 네. 어디는 레이버 파티고 그렇죠. 혼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렌트는 원래부터 이 두 개가 구분돼 있구나. 네. 그럼 원래부터 이 레이버를 좀 싫어할 것 같다는 느낌을 딱 주네요. 기본적으로. 네. 싫어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그건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네. 이제 이 구분이 지금 흐트러지고 있다. 음. 이 흐트러지는 과정이 근대의 탄생이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노동 중심 사회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활동들이 전부 노동으로 수렴되는 그러니까 노동 중심 사회가 됐겠죠. 그러니까 노동 중심 사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아렌트가 말하는 그 활동적 삶의 세 개념, 그러니까 노동, 작업, 행위, 활동, 영어로는 행위. 뭐 레이버, 워크, 액션. 영어가 더 쉬운 것 같다. 네, 그러니까 한국말이 느끼다. 그렇죠. 한국말이 더 어렵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대 그리스의 삶하고 이제 그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 노동이라는 거는 인간의 생물학적 생존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한다면 요즘뿐만 아니라 그때도 그랬구나. 가사노동, 돌봄노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정돼요. 아. 노동이라는 거는 원래 네네. 그 생물학적 생존과 관련된 거, 음식물 만들고 가사노동하고 애 키우고 이러는 것들이에요. 고대 그리스에서. 네, 그렇죠. 이게 원래 노동이고 따라서 노동의 산물은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즉각 소비되죠. 네. 그러니까 세계에서의 지속성, 영속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건 찰나적이고 무상한 거예요. 아하. 네, 그래서 시작도 끝도 없는 과정의 연속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집안일 해도 흔적도 안 남잖아. 흔적도 안 나고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진짜 아렌트가 저랑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네. 네. 그러나 생물학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거죠. 네. 근데 아렌트는 그래서 노동을 삶의 필연성에 복무하는 인간의 조건이다 이렇게 규정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아렌트의 노동 개념은 헤겔이나 막스가 말하는 인간의 자기 실현과는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존 로커나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사유재산의 원천이자 부의 무한한 축적을 보장하는 가치의 원천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존 로커는 사유재산의 원천을 노동에서 찾았잖아요. 그래서 노동한 것은 내 사유다라고 얘기했고 아담 스미스는 노동을 통해 가지고 부의 무한한 축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이지 않는 소원이라는 얘기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고대 그리스의 자유시민은 이 노동을 사실 여성하고 노예한테 전가했어요. 왜 그러냐면 폴리스에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정치만이 자유를 주고 혹은 여기서 이제 그 정치가 아렌테스는 행위니까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자기는 자유를 얻었어야 됐고 그래서 그 생존의 필요성인 노동은 그 여성 특히 노예한테 전가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참 여성들은 그러니까 노예와 동급이네요. 그러니까요. 남성 시민의 액션을 위해서 여성이나 이제 노예들의 레이버가 이제 밑바탕이 되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고대 그리스 세계군요. 네, 그렇죠. 노동은 니네 해라. 난 안 한다. 그러니까 나는 고상한 액션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좀 세게 말하면 여성과 노예를 숙주 삼아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활동들, 기생충이죠. 영역들을 진정한 넓혀가는 기생충이지. 진정한 기생충. 근데 이제 아렌트가 이렇게 인간의 조건이라고 말했던 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이거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롭게 무슨 생활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가사노동은 딴 사람한테 맡기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키우는 것도. 그렇긴 하죠. 어쨌든 뭐
그 지금 이제 아렌트가 말한 건 그래서 근대적 노동 개념, 즉 뭐 인간의 자기 실현, 막스가 말했던 자연과의 신진대사 또는 사회재산과 부의 원천임을 인정하더라도 사실 노동에 이렇게 부정적 성격이 있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잖아요. 너나 해라 노동 뭐 이런 그것이 사실은 없지 않죠. 근데 아렌트의 노동 개념이 과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거냐, 근대적 현실을 뭐 그건 뭐 논외로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원주 선생 논문 그래서 얘기한 거고요. 그럼 아까 레이버가 있다면 또 작업이 있잖아요. 워크. 네네. 그건 또 뭔가요? 아렌트에서 작업은 장인 혹은 제작자, 호모 네. 파베르 제작인이 하는 활동을 가리켜요. 그래서 작업의 산물은 그 저기 노동의 산물과 달리 소비가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에요. use 사용의 대상입니다. 사용 가치를 만드는 거군요, 말하자면. 네, 주로 이제 그거랑 좀 개념은 다른데 어쨌든 주로 주거나 의복 같은 걸 제작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장인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좀 생각해 보면 장인은 자기 머릿속에서 디자인한 걸 가지고 그걸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내잖아요. 무슨 물건을. 그러니까 작업의 산물은 인공 세계를 만들어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그 가공한 세계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영속성, 지속성에서 측면에서 보자면 작업의 산물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의자나 가구들은 노동의 산물인 음식물보다는 어느 정도 잠재적 불멸성을 지니는 거죠. 물건이 남으니까요. 지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고요. 장인이 죽더라도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 어떤 것을 디자인했다 혹은 착상했다 창작했다는 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 영원히 남을 수도 있잖아요. 뭐 스티브 잡스가 휴대폰 그 구상했던 것처럼 그 디자인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노동과 작업은. 좀 전달이 됐나요? 네. 그러니까 아렌트 개념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좀 알겠는데 약간 좀 그리스 얘기를 들어서 얘기하니까 좀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현대 영역으로 오게 되면 워크란 게 레이버하고 좀 섞여 있는 게 아니냐 또는 뭐 통합된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네, 맞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렌트는 근대 이후에 노동과 작업의 경계가 무너져 버렸고 심지어는 뭐 어쩐 면에서는 뭐 행위까지도 다 이제 그 무너져 버리고 이제 노동으로 다 종합된다는 건데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다 세상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의 고도화, 그다음에 자동화의 진전 이런 것들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공장을 비게 만든다. 그래서 인간을 노동과 필연성의 구속이라는 가장 자연적이고 오래된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고 얘기해요. 아렌트는. 근데 근대는 또 노동을 그 이론적으로도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뭐 존 로크, 애덤 스미스, 막스 뭐 아까 다 얘기했지만 다 이제 노동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모든 사회를 노동하는 사회로다가 변형시켜 놓았죠. 지금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 노동한다고 그러잖아요. 일부를 빼고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마침내 근대 사회는 결국 모두가 노동자의 사회가 됐는데 이 노동자의 사회는 이제 노동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진 않는 게 이게 노동을 중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봉건적 신분제도도 무너지게 됐잖아요. 중산층도 생겼고 또 물질적 풍요도 그 덕분에 가능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문제는 많죠. 근데 결과적으로 환경 생태 위기, 양극화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사실인데 그렇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렌트도 근대적 노동이 그 지니는 해방적 성격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근대 사회는 그래서 이제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가능성에 도달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근데 노동으로부터 이제 자유가 확보될 시점에 이르렀는데 그러면 노동으로부터 자유가 주어지면 뭘 할 거냐? 목표로 해야 될 고차적이고 의미 있는 인간 활동을 더 이상은 알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실은 노동이 없는 노동자의 사회를 생각해야 될 단계에 와 있는데 근데 모든 것이 노동으로 환원됐으니까 이제 인간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활동은 노동뿐인 거예요. 이건 아렌트는 이걸 최악의 사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노동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다시 말해서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도 이후에 어떤 삶의 목표를 세울지가 현대인들한테는 전무한 상태라는 거예요. 저 좀 이해가 되는 게
제 나이쯤 되는 제 친구들 동창을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삶이 주어진 숙제들 있잖아요. 네. 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집을 사고 이게 아주 쭉 순항을 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지금 딱 이제 일을 그만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액션을 할 것이냐가 전혀 기획되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돌봄노동 가사노동이 드디어 끝났는데. 네네. 그 다음에 할 게 없다. 예, 그리고 이제 경제 활동도 하긴 했죠. 노동을 했죠. 노동도 했고. 임노동도 임노동도 했죠. 했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만둘 시점에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전혀 그러니까 생각을 못 해내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네. 이거를 한번 예를 생각해봤어요. 네. 적절할지는 좀 조심스럽고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자 중심 지역, 우리가 옛날 학생운동할 때 생산지라고 불렀던 가투 나갈 때 선생님 진짜 되게 오래된 얘기세요. 지금 우리 청취자분 생산지 가투, 뭐 소비지 가투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곳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네. 그 지역들은 예외 없습니다. 반문화가 성행하거든요. 네, 술집이 굉장히 많죠. 네, 뭐 네. 아주 반문화의 그 뭐 극치를 보여주죠.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가장 이 삶은 근데 가장 저열한 삶이거든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 네, 즉 주어진 대로 소비하는 육체적 쾌락을 향유하는 삶, 즉 향락적 삶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적이 꼭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삶을 비난하거나 폄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묻든 그러면 이 삶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좋은 삶이냐? 최고의 삶이냐? 이렇게 대답했을 때는 그렇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노동이 모동 활동이 된 현실이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고대 개념을 이렇게 잘 차용을 해서 이 사람이 세 개를 나눈 거죠. 이제 레이버, 노동, 네. 워크, 작업, 액션, 행위 이렇게 구분하고 결국 노동 없는 노동자 사회에서는 인간이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이냐 요 얘기를 이제 딱 초점을 맞춰서 결론은 그러면 결국 액션이나 워크와 같은 불멸의 어떤 활동들로 가야 된다. 뭐 대충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결국 불멸성을 추구하는 게 인간에게 좋은 삶이다. 그런 내용인 것 같고. 네. 노동은 그게 없으니까. 이제 아렌트는 네. 근데 이게 꼭 그 자기가 주장한다고만 보는 게 아니고 네. 그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조건이다. 이건 피할 수 없다. 인간에게 좋은 삶은 이미 이 사람한테는 다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그러니까 불멸의 소설을 쓰고 있는 우리 마돈나는 얼마나 참 이미 불멸의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부럽네. 부럽다뇨. 네, 이게 진짜. 제가 지금 최근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아가지고 건강에 좀 이상이 생겼는데 딱 그 검진 결과를 받는 순간 드는 생각이 사람이 그 죽는다는 게 이게 나한테도 오늘 수 있는 거구나. 굉장히 가까운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제 한나 아렌트가 얘기한 불멸성 있잖아요. 무언가를 남겨야 되나? 이런 숙제가 번뜩 드는 거예요. 빨리 남겨야 되나? 아니면 그걸 위해서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시기인가? 이런 숙제들이 생기더라고요. 영속적이지 못한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서 네네네네. 오히려 불멸의 것에 대한 강한 욕구. 강한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욕구가 확 몰려오더라고요. 며칠 사이에. 그래서 이제는 쾌락 아까 이제 우리가 반문화 있잖아요. 제가 또 반문화, 쾌락 막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던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내가 많이 놀고 먹고 했으니 이제는 좀 이렇게 나한테 집중하면서 이제 쾌락에서 조금 벗어난 삶을 좀 살아야 되겠구나. 이 방송하기 전부터 이미 아렌트 공부를 하고 계셨네. 이미 참. 아까 그 저기 키리만자로의 표범 잠깐 다시 얘기하자면 거의 흔적을 남기는데 뭐 누가 몰라도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남기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말은. 되게 본능적인 것 같아요. 남이 근데 남기고 싶은데 흔적이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 쓸쓸하니까 자기 방어를 한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흔적을 남기고 싶은 거죠. 그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그냥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예요. 아렌트는.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게 추구하는지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노동은 노예가 하는 것이었어요. 노예는 당연하죠. 자유인이 아니었죠. 근데 반면에 제작자나 장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작이나 장인도 자유인으로 분류 안 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제작자나 장인은 그래도 자유인이었어요. 근데 보다 고차적인 자유의 가능성 혹은 불멸의 가능성은 행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액션이죠. 액션. 행위는
사물이나 물질의 개입 없이 인간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수행되는 유일한 활동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노동이나 작업은 뭘 만들어내잖아요. 대상 세계하고 네네. 관계를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은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인간관에서 그 사물이나 물질은 거기 등장하지 않아요. 아하. 근데 인간 사이에서 그냥 직접 수행되는 유일한 활동이죠. 정치 생각하시면 알죠. 그러니까 행위는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규정하는 정치적 활동을 가리키는 거고요. 근데 이 행위의 근본 조건은 그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복수의 인간이 다 플루럴이라는 뜻이에요. 복수의 인간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고 세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껏 살았고 현재 살고 있으며 앞으로 살게 될 다른 누구와도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만 인간은 동일하다. 난 이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네. 어느 못 들었어. 누구도 지금껏 살았고 네. 현재 살고 있으며 앞으로 살게 될 다른 누구와도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만 인간은 동일하다. 그런 점에서만 동일하다. 네. 이게 뭐 멋지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다 다르다. 네네. 즉 인간 세상은 다원적이다. 이 다원성이 모든 정치적 삶의 필요 조건이자 가능 조건이라고 보는 거죠. 뭔가 이렇게 멋있는 말이라서 마누나가 나중에 네. 그래서 좀 한번 이렇게 원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 다르다는 점에서 같다. 아니 그리고 그 정치의 필요성. 그러니까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살기 때문이다. 이게 되게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또 아렌트의 말을 빌어서 들으니까 너무 멋지게 들리네요. 그러니까 아렌트 책 읽다 보면 혹한다니까요. 네. 너무 멋있어요. 액션으로 사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 네. 그 아렌트는 이제 라틴어가 가장 정치적인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복수적 그 같이 사는 존재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건데 라틴어에서 살다라는 거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다라는 뜻이랍니다. 죽다는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대요. 그렇게 긴 뜻이 있대요. 라틴어가 실제로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다가 짧은 글이겠죠. 짧은 단어겠죠. 그런데 그 의미가 이거예요. 이게 곧 죽는다는 뜻이 죽다라는 뜻이래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지 않아. 네네. 누가 돌아가셨을 때. 혹은 그 사람은 그 사람들 사이에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건 좀 딴소리긴 한데 라틴어에서의 살다 죽다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를 넘어서서 기억되고 있다. 이것도 사는 거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기억되고 있는 것은 사는 거잖아요.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건가? 라틴어에서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그게 아니 일반적으로 사실 그렇죠. 사람이 이 사람도 그 소리를 하는 거죠. 아렌트도 사람이 그 불멸한다는 거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인데 그건 뭐 기억 속에서 존재하는 거죠. 물론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게 불멸성의 추구인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누구나 다르기 때문에 다원성을 지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자기만의 고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 공동체적 정치의 장이라고 하겠죠. 공적 영역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활동, 즉 행위를 통해서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각인되고 자기 삶의 흔적을 공동체 안에 남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한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타고난 존재인 인간에게 허락된 최대의 자유이며 불멸성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좀 들어보니까 좀 위로가 되네요. 그 왜 MTBI라고 성격 테스트하는 거 있잖아요. MBTI. 좋습니다. MBTI요. 죽어야지. 대학 얘기를 하니까 자꾸 이제 MT 생각까지 이어진 거겠죠. MBTI. 네네. 자꾸 요새 페이스북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하고 몇 달 전에도 하고 최근에 한 3번 했는데 3번 다 저는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ESFJ라는 건데 네네. ESFJ가 지금 시가리님이 말씀하셨던 그렇게 사는 사람이래. 내가 그러고 보면 약간 조금 기분이 약간 좀 위로가 되면서 아까보다 좀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좀 이해도 좀 더 잘 되는 것 같고. 불멸성을 추구하는 삶이신 거죠. 그런 성격은 그렇답니다. 가장 좋은 삶을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좋은 삶을 하시는 거죠. 선생님이랑 저는 F만 똑같. 전 INFP거든. 잔다르크. N이구나. 네. N하고 INFP. 이 뭡니까? F 좀 뭐죠? ES.
S하고 그게 완전히 사고 방식이 다른 거래요. 네, 맞아요. 상극이네 상극. 네. 절대 결혼하면 안 된대. 나오더라고 궁합으로. 나 방송하고 있는 거 맞아? 계속하세요. 죄송합니다. 계속하세요. 네. 저희가 또 네. 한 번 또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 또 자 이제 계속 이어주세요, 시간이님. 예. 노동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는 노동 이후의 사회에서 무엇으로 살아야 되나 우리는 이제 그걸 갖고 있지 않으니까 아렌트는 여기다 답을 내놓는데 노동과 구분되는 현대인이 망각한 작업과 행위를 부활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아렌트는 이게 가능한 것은 현대에 들어서 뭐 아까 얘기했던 반복이지만 노동 생산성의 고도화나 자동화의 진전으로 인해서 노예제가 부활되지 않고서도 노동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이 점에서 이제부터 제 소설을 약간 들어가는 겁니다. 상상력이. 아렌트는 이제 기본소득론자들의 현실 인식과 같은 것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1950년대 이미 뭐 노동의 종말 가능성을 본 거죠. 근데 물론 노동 자체는 인간의 조건, 피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고대 그리스의 자유인들이 누린 것에 근접한 정도의 해방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이거에 관련돼서는 아렌트의 노동 규정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이지만 이 노동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사회적 가치를 부여해주고 여럿이 분담하도록 해서 노동 시간 줄여주고 충분한 정도의 보상을 지급하는 방법도 이제 강구할 수가 있겠죠. 만약 이거는 자유를 희생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그걸 오히려 아렌트의 말을 거꾸로 받아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슈퍼바이저님도 우리 이렇다 해서 많이 하셨는데 시간 주권 얘기를 참 많이 하셨죠. 그래서 기존의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에서 남자는 바깥에서 돈을 벌고 여자는 집에서 돌봄 노동, 가사 노동하는 이 시스템, 시간 주권 자체가 이렇게 불평등하게 구분되어 있는 이거 자체를 타파하는 부분에서 기본소득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요. 이 가사 노동,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이제 이해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걸 재구축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참 기본소득하는 사람이나 참여소득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제가 우리 다 아시는 중앙대 이승윤 교수님 있잖아요. 네네네. 요즘 약간 출세를 하셨는데. 아 그런가요? 뭐 하시나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고. 정부 기관이군요. 총리실 기관인데 야, 총리가 위원장이니까 부위원장은 장관급이에요. 그래요? 물론 돈 한 푼 못 받으시는 저기 자리라고. 이승윤 교수님이 현실에 이렇게 개입을 해서 바꾸는데 좀 더 내 힘을 쏟아야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하셨구나. 어쨌든 이제 뭐 각설하고요. 노동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막스도 벌써 본 거죠, 물론. 막스도 자본주의의 고도의 생산력을 보고 예견했던 것이긴 하죠. 근데 막스는 생산수단이라는 전제가 붙지만 어쨌든 사적 소유의 철폐로 나아가자고 얘기했잖아요. 반면에 이제 아렌트는 이제 프루동을 인용해가지고 이제 자기 입장을 표현하는데 이 프루동은 아나키스트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어쨌든 사적 소유의 철폐가 빈곤의 악은 치료할 수 있을지 몰라도 더 큰 악인 전제주의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소유는 도둑질, 이기적이고 악마적 본성을 지닌다. 그렇지만 소유는 국가의 전복 없이 전제 체제에 저항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프루동을 왜 인용했겠습니까? 자기도 입장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렌트한테 소유 개념은 일반적인 소유 개념하고 달라요. 근데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단 뭐 장소의 소유라는 개념인데 어쨌든 소유, 뭐 사적 소유를 필요한 거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뭐 프루동 옛날에 이렇게 소련이 기세등등하고 세상에 막스주의자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존재할 때는 프루동 얘기하면 완전히 두드려 맞았는데 소련이 확 망하고 막스주의도 이제 완전히 꼬꾸라지고 물론 아직도 막스주의자인 사람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 이제 아렌트도 이렇게 부각이 되고 프루동도 다시 이해되고 뭐 그런 식의 우리가 지금 시점을 경고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아렌트는 프루동하고 비슷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렌트가
뭐 지금 좀 사실 두서없이 얘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제가 이제 아렌트를 그 기본소득 정당화의 어떤 근거가 거기서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심인데 제가 아까 밝히질 못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빰빠레이스라고 있잖아요. 네. 빰빠레이스가 Real Freedom for All에서 말한 그 자유사회의 세 가지 토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재산권 보장인데 재산 없는 자유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억측이지만 아렌트가 말하는 공적 영역에서의 말하기의 자유, 즉 정치의 회복은 경제와 같이 사적인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움을 전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적인 이해가 그 개입돼 가지고 경제가 그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무너뜨려서 이제 이 사회가 이 모양이다라는 게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아렌트의 지적인데 네. 그래서 사적인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자기 재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래서 사실 아렌트는 그 아렌트한테서는 그냥 공적 영역에서의 말하기의 자유를 위해서는 경제와 같은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말만 있고 어떻게 해야 자유로울지에 대한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기본소득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렌트한테 갖다 붙일 수 있다. 아직 착상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기본소득의 보장이라는 거는 정치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노동을 노예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고대 그리스의 자유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잖아요. 현대에서는 기본소득이 그 토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지금 여기 세 줄 우리 시간이님이 말씀하신 거 이게 저는 핵심인 것 같아. 예전에 노예가 했던 것을 지금은 기본소득이 토대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운 시민이 된다는 거 아닌가요? 진짜 아렌트가 그 방법은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랬을 때 아렌트를 읽다가 아렌트는 요 방법이 없는데 이거 붙이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어쨌건 뭐 기본소득하고 액션을 이렇게 연결 지으시려고 지금 시간이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제 쭉 들어보니까 이게 저는 이제 슈퍼바이저님하고 기본소득 워낙 이렇다 많이 했으니까 슈퍼바이저님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약간 재산 소유 민주주의하고 좀 연결이 될 것 같아. 슈퍼바이저는 그거보다 좀 더 나가서 공유자 민주주의란 걸 이렇다 방송에서 재창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좀 차이를 약간 좀 들여다보면 요거는 그냥 기본소득보다는 정치 참여에 굉장히 좀 많이 무게중심을 부여해 놓은 기본소득이니까 정치 참여를 조건으로 한 정치 참여라는 액션을 조건으로 한 참여소득 좀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좀 뉘앙스도 있지 않는가 하는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약간 고민을 했는데요. 기본소득은 필연성의 노예가 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사실 제가 그 기본소득을 찬성한 건 이것 때문이에요. 기본소득 그 먹기 위해서 사는 삶 있잖아요. 너무 비참하거든요.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 삶 너무 비참해요. 그러다 죽는 거죠. 그래서 빚쟁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드 돌려먹는 사람. 그건 삶이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한 소득만 있었어도 괜찮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 필연성의 노예가 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기본소득을 받아들인 거고 이거는 그 가까이는 아렌트 어쩌면 멀리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뒤집은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뭐 설명이 좀 필요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 필연성에서 벗어나면은 정치 참여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 고대 폴리스와 같은 민주정의 부활의 개연성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물론 아렌트는 노동의 필연성의 굴레에서 벗어난다고 고대 폴리스식의 민주정으로 가는 것을 그 보장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소비하는 삶만 남을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노동 없는 노동자의 사회가 최악이냐 하면 소비 시간만 늘려놔가지고 사람이 향락적 삶 이외에 왜냐하면 다른 가치를 모르니까 맞아요. 노동이 최고 가치인 줄 알았는데 나 이제 뭐 하고 살지? 난 모르겠다. 뭐 기본소득도 주어진다면 더더군다나
그냥 이렇게 가늘고 펑펑 길게 놀다가 놀면서 그냥 가지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경계를 하는 건데 음흠. 물론 뭐 아렌트 입장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음흠. 어쨌든 그런 우려는 사실 의미는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아렌트는 정치 참여를 전제로 지급을 하는 경우에 기본소득에 찬성할 것 같아요. 즉 기본소득이 아니라 그 참여소득을 선호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저 아렌트의 활동적 삶에 대한 주장이 좀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그 만약에 참여소득이면 뭐 어때?라는 생각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참여소득 그 관계된 얘기 좀 하면서 참여소득이 뒷문이 아니라 앞문 아닐까? 기본소득에 농민 기본소득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이 관계에 대해서 그 좀 정세적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렇군요. 시관이님 말씀 듣고는 참여소득보다 뭐가 생각이 났냐면 우리 왜 그 정당에 이제 후원비 내면은 네. 이제 세금 공제를 해주거든요. 10만 원 세금 공제를 해주는데 그 10만 원을 이제 전 국민한테 다 줘서 정당을 자유롭게 후원할 수 있게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정치 참여하니까 그 생각이 좀 나요. 그게 이제 강남훈 교수님이 제일 그렇죠. 먼저 네네. 정식화시킨 이제 정치적 기본소득. 앤드루 양도 주장했죠. 그러니까 네. 앤드루 양, 강남훈의 정치 기본소득, 네. 그다음에 아렌트의 공화주의, 이게 다 공화주의적 기본소득이거든요. 이게 뭐 옛날에 저도 기본소득 처음 공부할 때 네. 그리스적 자유, 뭐 로마적 자유 이 얘기하거든요. 그리스의 네네네. 자유는 적극적 정치 참여를 전제로 한 자유고 네네. 로마는 비지배의 자유라고 네. 지배당하지 않을 자유고 뭐 그 얘기해서 많이 뭐 공부를 하는데 네. 어쩌고 아렌트가 그리스 얘기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공화주의적 성향이 강한 그런가 봐요. 그런 기본소득 기본소득 주장자는 아니지만 네. 네. 그런 방향으로 좀 하지 않았을까? 가는 그런가요? 방향인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일반적으로 네. 아렌트는 이제 강한 공화주의자적인 네. 입장이죠. 음흠. 근데 이제 강한 공화주의에서는 참여소득은 나올 수 있어도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근데 아렌트가 기본소득이든 참여소득이든 그 주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지금 뭐 소설 쓰기 수준이니까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근데 아렌트는 강한 공화주의자인 만큼이나 매우 강한 자유주의자예요. 그래서 거꾸로 자유의 물적 토대를 보장하는 기본소득에는 찬성하지만 정치 참여를 강제하는 참여소득과 같은 장치는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참여가 인간의 조건이라는 것은 강한 공화주의적 주장이지만 아렌트는 이 사람의 철학적 입장이 그래요. 자기는 제시만 하지 그러니까 말을 물가에다가 놓지는 하지 물 먹는 거는 관여 안 하는 자유다. 네. 그거는 그 제시만 할 뿐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강제하는 걸 원할까? 잘 모르겠어요.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참여는 인간의 자율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물론 자기는 그게 좋은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아렌트의 지적이 이제 어쨌든 일정한 울림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논리에다가 아렌트를 끌어들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아렌트 그 난점이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 오히려 참여소득이 그래도 참여소득에 가깝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아렌트의 문제의식은 어쨌든 받되 아렌트의 생각을 제가 뭐 고지고대로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개인적 관심을 갖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뭐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소득 할 때 많이 얘기하지만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삶이 바뀌고 새로운 어떤 사람들의 관계가 생기고 그런 것이 또 말하자면 좀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 참여의 활성화 그래서 결국 민주주의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은가 그런 기대를 하는데 이건 기본소득의 지급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거지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조건을 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참여소득이 의사는 참 좋고 생각도 좋은데 참여소득은 어떤 참여를 조건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항상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소득 지급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또 기본소득 지급 이후에 노동 없는 노동사회에서 사람들이 오히려 갈 길을 못 찾고 헤맨다는 것을
잘 지적해서 뭐 어떤 거를 보완해야 될 것인가. 네네.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볼 때 네. 그런 점에 대해서 환기한다는 측면에서는 아렌트의 주장이 굉장히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 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그 문제는 기본소득 도입도 못했는데 도입 이후 뭐 어쩌니 저쩌니 말하는 게 웃기긴 하죠. 네. 근데 좀 그 제가 철학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를 모색해야 돼요. 그냥 사람이 단순하게 지금 뭐 정치나 경제판에서 그 구체적인 수치를 놓고선 뭐가 오르니 저게 오르니 경제 활성화가 되냐 마냐.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적어도 아렌트에 동조하든 동조하지 않든 노동 없는 노동자의 사회가 도래할 것인데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거를 얘기해봐라. 이렇게 생각해봤다 나는. 난 이렇게 제시했다. 그리고 의견을 던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요? 아, 그럼요. 네,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중요하고. 걱정이 되는 거는 그 알투셰가 이제 그런 얘기했는데 모든 글쓰기는 이제 정세적 글쓰기라고 본 거죠. 여기서 뭐 제가 말로 하고 있지만 뭐 글쓰기나 말하기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근데 이제 정세적으로 볼 때 기본소득 논의는 이제 철학적 정당성 문제는 이미 넘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지금 이제 기본소득 논의는 이미 구체적 실현 방법을 찾는 단계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싸움도 벌어지고 이제 정식 경제학자 그룹들이 참여해서 이번에 장 무슨 교수인가 해서 그 기본소득 효과 없다 오히려 뭐 진위 개수를 더 상승시킨다는 등 이런 것들 내놨잖아요. 장경성이. 하여튼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만큼 이 전선이 이미 형성되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와서 철학적 정상성을 또 얘기하면 어쩌면 이게 논의 전선 후퇴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모두 다 쓰임새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또 뭐 기본소득 논의 그 최전선에 계시다고 할 수 있는 그 분산대 서정희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도 오늘 여러 사람 내 이름이 나옵니다. 네, 내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니까 철학하니까 구체적인 거 답을 못 내놔서 내가 좀 답답합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 구체적인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이건 선생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를 좀 축혀 세워주고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눈을 이렇게 딱 뜨시고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도 이제 구체적인 실험 방법에 그 뭐 미소한 차원이지만 가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소득의 철학적 정당성에 대한 관심은 제가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오던 게 이거라. 그러니까 기본소득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사실 꿈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꿈 담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당장 뭐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되느냐, 뭐 모세혈관이 어떻게 돌아가서 경기 활성에 보탬이 되냐 마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건데 좀 더 거시적인 꿈에 대해서 계속 시관이님이 시관이 병화와 같이 모험 떠나듯이 그래서 모험 떠나시면서 꿈을 좀 이렇게 모험 삼아 계속 가셔야 되지 않은가요? 아니요, 이게 제가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또 용기 100배에서 이제 그건 단순히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이론 체계는 제가 그때 원리로부터 이념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그날 방송 어려웠어. 실제로는 이념을 갖고 원리를 마련한다. 그 논의의 순서는 원리에서 이념으로 나가지만 그 바탕은 이념.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것이 그 이 운동이 시작돼서 기본소득 운동이 시작돼서 예를 들어 기본소득이라면 그것이 시작돼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라는 그 라이트 파덴 뭐라 그러지 이정표 그런 것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뭐 충분히 얘기가 됐고 사람들은 그래 그런 거는 관심 없어. 지금 뭐 당장 주어지는 게 중요해. 이럴지라도 인간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디서 싸우냐면 이념에서 싸워요. 맞아요. 이념으로 죽고 살잖아요. 저도 시간이님 말씀이 되게 울림이 있는데 어떤 정책이든 사실 이념이 바탕이 되고 그 이념에 따라서 가치 여부가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다 가치를 둘 것이냐. 그런데 그 가치 여부에 따라서 같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되게 다르게 결과물을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통 과거에 그 우리가 반영 이론 해가지고 이제 그 경제적 이해관계가 그 밑에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것의 이데올로기적 반영이 이념이라.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념적인 것은 결국 경제 이해관계의 투영일 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어디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저는, 안 그렇죠. 네. 그래서 두 개가 다 전선인 거예요, 사실은. 네. 현실의 이해관계의 장과 네. 네. 또 그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이기도 하거든요, 이념은. 네. 네. 항상 그것은 같이 가는 것이지 뭐 그게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선차성을 말한다면 뭐 저는 여전히 뭐 현실적 이해관계가 근본에 있다고 보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마무리에 좀 우리가 되게 숙연해졌는데요. 오늘 이렇다 204회는 노동 없는 노동자의 사회, 또 아렌트의 말을 빌리고 또 시관이님의 상상력을 보태서 예, 오늘 철학적 고민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204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